I say yes. 저 대기실 뒤에서 봤었거든요. 여기 어떤 그 집회에 와 있는 듯한 그런 감흥을 받았습니다. 13살의 소녀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미안한데 넌 여자이기 때문에 안 돼. 소녀는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소녀는 여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정당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정당에서 이런 일을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인턴인데 그냥 허드렛 일만 해. 왜요? 여자이니까. 그리고 이 부당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률대학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미국의 뉴욕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 로펌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알칸소라는 지방의 시간 강사 자리를 친구의 도움으로 얻게 되는데요. 거기서 만났던 그 친구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미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국무부 장관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힐러리 클린턴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힐러리 클린턴과 같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치인이라는 꿈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했듯이 그분도 어렸을 때는 우주비행사 같은 그런 누구나 꿀 수 있는 꿈을 꿨던 겁니다. 우리는 여자이기 때문에,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명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그거는 힐러리 클린턴이 자랐던 60년대나 70년대나 80년대나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9살 때 베스킨라빈스에서 1,850원의 알바를 시작했었습니다. 저도 제도권 교육원에서 한 10여 년 넘게 영어를 공부했었는데 그때 할 수 있는 단어가 딱 2개 있더라고요. 일단 얼마를 받았을 때 몇몇 원, 그리고 here or to go. 여기서 드시겠어요? 아니면 나가시겠어요?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언어는 딱 2개였었습니다. 영어로. 자,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능 외국어 영역만 본다고 하면은 400점 넘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토익 점수가 385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웬만한 에어조던 농구화 박스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취업 공고란을 보다가 한 안산에 있는 외국계 기업 취업 공고란을 봤습니다. 무작정 갔습니다. 독일계 기업이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떤 기판을 드라이버로 일일이 조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섬세했기 때문에 전동 드릴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영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유일하게 점심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대표님이 독일인이셨거든요. 그런데 밥 먹을 때 할 얘기를 다 준비하고 갔는데 막상 만나면 How are you? 하고 나서 답변이 오면은 그 답변이 제가 예상했던 답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밥을 먹는 건지 가슴은 떨리고 영어는 알들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을 그만둘 무렵에 그 독일인 사장님과 사모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윌, 미국에 가라. 저 영어도 못하는데요. 무서워요. 그런 꿈도 꾸기 싫어요. 아니야, 너는 미국에 가야 돼. 무슨 영문인지도 몰랐습니다. 더 큰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신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그냥 미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처음 했던 것은 잠실에도 큰 놀이공원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후룸 라이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나무 보트에 타서 올라갔다가 높은 곳에서 하고 소리 찍을 때 사진 찍으면서 내려오는 곳. 제가 거기서 했던 게 처음에 게이트에서 맞을 때 안녕하십니까를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옵션이 2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공원을 청소하는 일이 있었고요. 2번째는 그 놀이기구를 조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물론 영어를 못했습니다. 동양인들이 청소를 하고 서양인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모습 자체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얻었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하루는 꼭대기층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here is a handicap in the boat.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Say again. Handicap on the boat. 핸디캡까지는 알았고 보트는 알아들었는데 핸드랑 캡을 조합을 했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캡은 모자니까 which color? 자신 있게 얘기했었거든요.
blue or red. 왜냐면 모자는 빨강 아니면 파랑이니까.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얼마 안 있다가 자연이 타는 그 보트 안에 과체중자가 탔습니다. 사실은 높은 꼭대기에서는 내려갈 때 제가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과체중자가 핸디캡이라고 해서 장애인으로 분류되거든요. 제가 못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차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의 안전 시스템이 그렇게 철저한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갑자기 CSI에서란 불법한 그 노란 레인이 쳐지면서 안전요원들 오고 경찰도 오고 다 대피시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를 내보냈습니다. 저 그때 차도 없었고요, 집도 없었습니다. 2시간 동안 걸어갔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추방당하는구나 느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흑인 매니저가 저한테 와서 하던 얘기가 윌, 너 미국에 왜 왔니? 답변을 못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게. 내일부터 일을 나오렴. 왜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까만 사람이 다 흑인인 줄 알았었는데 저의 매니저는 그 텍사스 밑에 멕시코가 있는데 멕시코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의 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가 영어를 못해서 겪었던 그 서러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기회를 준 거였어. 저는 알량하게 언어를 배우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갔었는데 그들에겐 삶이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부터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간 게 2가지가 있었는데요. 성문 기초 영문법하고 그 다음에 찍찍이로 부르는 그 당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왜 찍찍이냐면은 뒤로 돌릴 때마다 찍찍찍 소리가 난다고 해서 찍찍입니다. 아침에 회의할 때 다 녹음했습니다. 저녁에 끝날 때까지 다 듣고 외웠습니다. 몰라가지고. 그리고 동료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 들리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돈 없고 집 없는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돈 없고 집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왜 독하고 왜 열심인지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가사로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얻은 일자리가 초등학교 운동장 2개가 되는 사이즈를 청소하는 일이었었습니다. 담배꽁초를 줍고 화단 청소를 하는 거였었거든요. 3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었는데 사실은 그걸 저는 더 빨리 끝냈습니다. 어느 날 매니저가 왔었습니다. 제가 없었거든요. 윌, 너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나 청소 다 끝냈어요. 괜찮아요. 다 보셔도 돼요. 내가 한번 확인해 볼까? 했는데 정말로 그 운동장 2개만한 그 주차장이 정말 깨끗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하루는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3시간짜리를 1시간에 끝내고 2시간이 나오면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동료들과 얘기도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그 분유통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국 가면 토마토 수프나 옥수수나 아니면 땅콩을 담는 그 알루미늄 캔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마다 사이사이 구획마다 놨어요. 아침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거기다 버리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뿌리고 그냥 그거 걷어서 갔어요. 그랬는데 매니저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대요. 저를 정말 천재로 알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야 좋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켜볼게. 그래서 1층 화장실 청소를 영예롭게 했습니다. 원래 1년 걸리는 일인데.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여자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보다 정말 더럽다라는 사실을. 이게 전 세계 공통적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자, 어찌됐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질을 발휘해서 화장실 청소도 정말 빨리 끝냈고 1층, 2층 하다가 빌딩 청소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지역까지 하게 되고 파트너 제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하루는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윌 있잖아, 너가 이렇게 청소를 잘하는 법들을 너의 친구들한테 좀 가르쳐줘. 그래서 처음으로 히스패닉 흑인들한테 앞에다 모아놓고 글로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소를 빨리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2시간에 할 걸 1시간에 할 수 있으면 너네의 페이는 2배로 오르거든. 정말 설레었고 반응도 뜨거웠었습니다. 돈과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살았던 곳은 바로 미국에서 보시면은 스티브 잡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라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가라지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차고에 붙어있는 작은 툴박스가 있는 그곳에서 생활했었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집도 그 당시 같이 있었던 그 교회에 계신 분께서 알선해 주셔가지고 얻었던 집이었는데 저는 행복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생활들을 미국에서 얻었던 경험을 가지고 저는 그 이후에 호주와 그 다음에 미군 무대 그리고 또 쿠바에서는 벽화를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집을 짓고 수영 안전요원으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미국에 나가게끔 도움을 줬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 시간에 익숙해져 있고 저는 이 생활에 적응이 돼 있는데 제 자신한테 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국을 갔습니다. 근데 중국에 간 순간 일 때문에 갔었는데요. 내렸을 때 느꼈던 게 뭐였었냐면은 내가 20살 때 처음으로 미국 갔었던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경력과 가지고 있는 돈, 회사를 때려치우고 가지고 있는 돈 모두 모아가지고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아시아에서 최고 넘버원이라고 MBA에 장학금을 받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친구들, 그다음에 한국에서 만났던 우수한 친구들과 함께 중국에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약골이었습니다. 3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고요. 2번의 대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철인삼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시작점이 있고 종착점이 있다고 친다면 정말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일직선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위로도 내려가고 아래로도 내려갑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제가 느꼈던 건 그런 겁니다. 제가 만났던 중국인 투자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Will, do you know what the YOLO means? 그래서 저는 YOLO? Yellow? 그랬더니 No, YOLO.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YOLO means you only live once. 너는 한 번밖에 안 살아.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했었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내가 너한테 그 패션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너는 이 일에 너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보이더라. 그래, 왜냐하면 나는 미국에서 청소했었거든. 그리고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중국 갔을 때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 영어 한마디도 못했을 때도 청소를 했었는데 중국어 한마디 못하고 중국 가도 된다. 그리고 또 지금 30대 중반이 넘은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던진다면은 누군가 미래의 내 후배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더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내 몸으로 보여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Let's go 하면 가자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삽니다. 한 번 살 거면은 가슴 뛰는 일 있으면 온몸을 던지십시오. 한 단어로 하면은 YOLO.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Let's go는 가자이기 때문에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가슴 뛰는 일이 있으면 온몸을 던지자를 제가 Let's 하면 YOLO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Let's! 감사합니다.